노래를 단체방에 올려놓은 게 있으면 어떤 노래를 이제 뭘로 만들었어요? 잭피트로 가사로 써가지고 네. 그 AI로 우리 학교 어촌 네. 매니저가 과 노래를 만들어봤다고? 네. 뭐 별거 아닌데. 근데 그래, 아니, 그래서 막 이게 언급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하구나 싶어서. 그래서 챗GPT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죠. 네. 한번 들어봐. 프롬프트를 이제 내가 이런 학과에 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래를 이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작사를 해줘.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얘가 이제 가사 내용을 이해를 주는 거예요. 예. 이제 그 가사를 다시 다른 수노라는 그 AR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노래를 가사를 넣고 내가 요 가사를 내가 수노 AI에다가 이거 작곡을 할 거야. 그래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하면 영어로 쭉 나오면 그걸 이제 다시 집어넣으면 그거 다시 또 이제 작곡 음악이 나오고 노래 것이 다 해가지고. 안 들어봤습니까? 나는 그게 지금 단체방에 안 들어있으니까 난 몰라. 근데 이제 언급이 되니까 어떤 생각을 싶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어찌 않았는지, 작곡을 정말 멋지게 했는지. 쑥스럽습니다. 그냥 가수는 누군데? 예? 가수는 누구? 가수는 없습니다. 그 목소리도 AR입니다. 해주고요. 어디 파일로 보내드려요? 파일로? 보내주시면 좋고, 그럼 지금 한번 들어봅시다. 보내주고 한번 틀어봅시다. 이제 왔습니다. 다음 것도 있구나. 트시는 겁니까? 예? 트시는 겁니까? 아니, 좀 왔어요. 1이 왔으니까 2가 왔어. 두 가지인데. 2가 왔습니다. 2가. 예. 두 곡을 만들었습니까? 예. 아니, 가사 같은 1도 왔습니다. 1도 왔습니다. 가사 같은 건데 예. 템포가 조금 틀립니다. 1번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요즘에 R&B 스타일이 그렇게 된 느낌인데 이건 완전히 옛날 어느나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옛날 약간 딱딱한 예, 옛날에는 그래 보면은 4분의 4박자 막 이런 식인데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완전 노동요. 악을 쓰면서 이제 이거는 드라마 분위기인데 완전히 드라마 찍어서 이거하고 딱 맞는데 템포가 좀 빠른 거하고 이거는 뭡니까? 느린 겁니까? 빠른 거? 1번인데? 일본이 빠른 건가? 이거 모르겠어. 음식을 2번을 한번 이 좀 느린 걸 냈다. 이거 누가 따라 부르라고 따라 부를 수가 없네? 아니 저희 사람 다 부릅니다. 저희가 뭐 트로트 세대지. 반복되구나. 가사를 또 다르게 쓰면 또 다르게 나오고. 또 더워요 진짜.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뭐 주민지리는 늘려 또 주민 노래 이렇게 나오고 느낌 다르겠죠. 좀 이제 들어보면 이제는 중독성이 없잖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거는 뭐 느낌이 드라마 그 드라마에서 들어가는 좀 배경 그 뮤직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우리는 이 옛날처럼 교가처럼 이런 그것이 이제 쫙 머릿속에 있다가 이걸 요가, 분가 뭐 그런 식으로. 예,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되보니까 좀 다르긴 다르다. 자, 지금 내일은 또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날씨가 좋았는데 이게 또 오후에 바람이 좀 분답니다. 오후에 바람이 또 분다. 네. 오전에는 좀 괜찮은데 오후에. 오후에 바람이 안 불어요. 지금 5에서 10도 이번 주에 1학년들은 뭐부터 조정을 했지 싶은데 맞췄나? 뭐부터 조정을 이번 주에 8명은 갔다 왔지 싶은데 저기 요즘 갔다 왔지 싶은데 그리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날은 박경훈 대표가 요트 시험 친다 했고 그 다음에 6월 9일날 6월달에 요트 시험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6월 9일날
요트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9일날 요트 시험 봐야 되니까 그 전에 덕산에 가서 요트 마지막 훈련을 한번 하고 면허를 따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시험을 월요일에 보네. 그렇네요. 하여튼 뭐 평일날 또 보기 근처에 있어가지고 평일날 날짜가 안 맞는 사람들은 어째 될지 모르겠어. 뭐 하루 시간 돼서 뭐. 네, 하든지 6월 9일이니까 예, 그런 상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거 생각할 거 지금 이제 한 5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앞으로 할 수 있는 날이 5주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슬슬 마무리 이렇게 안 했던 걸 빨리빨리 챙겨서 해야 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배 조정을 지난주에도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실제로 가서 배를 조정하다 보면 이게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게 0에서거든요. 이게 0에서 1로 바꾸는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0이다. 즉 아무것도 없다가 1로 올려야 되는 이것이 사실 주어진 오다일 수 있거든요. 이 명령인데 이 명령을 배한테 한다고 배가 갑자기 0에서 1로 팍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는 기계장치가 들어가서 배를 1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배 상태를.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방향차를 팍 돌린다는 얘기죠. 팍 돌리면 이 방향차를 팍 돌렸으면 쫙 올라가겠죠. 1까지 쫙 가겠지. 근데 1까지 쫙 가기는 갔지만 1에서 서야 되는데 이게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1로 가서 서서 1로 쭉 이렇게 가시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빨리 1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1로 가기 위해서 힘을 많이 에너지를 많이 쭉 올려갖고 1을 갔는데 1을 갔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고 쭉 넘어가 버린다. 1을 갔는데 여기 1.6까지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올라간 상태에서 1에서 봤을 때에 6까지 올라갔으니까 도로 내려와 하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힘을 쭉 주면 이게 1로 내려오면서 1에서 탁 멈춰지는 게 또 살짝 넘어가는. 그럼 넘어가면 다시 또 1을 지나쳤네. 다시 1을 가기 위해서 또 올린다는 얘기죠. 올리니까 1에서 멈춰져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기계들이 이게 안 멈춰지거든요. 그럼 또 올라갔다가 그럼 다시 또 내리러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진동을 해 가다가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이 좌우로 움직이는 게 적어지면서 1에 맞춰지는 거죠. 요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례적으로 0에서 1을 올리면 그것이 오버되어 버리고 그래서 그걸 다시 원위치를 시킨다면 다시 더 내려가고 더 올려야 되겠다 올라갔다 이런 부분을 가는 것이 이제 비례 상태에서 힘의 비례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그럼 이렇게 비례 상태가 아니고 아예 어떻게 하느냐면 키를 좀 많이 줬다가 절반의 힘 정도까지는 바짝 줬다가 그 다음부터는 힘을 쫙 빼버리면 점점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제동타거든요. 비례타 이건 제동타거든요. 아예 힘을 한번 줬다가 힘을 쫙 빼가지고 1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서 1을 맞춘다. 이게 이제 제동타고 이게 이제 복원시킨다 했고 비례나 복원식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1로 가긴 하지만 천천히 가진다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꾸불떡꾸불떡 한 것보다는 덜 하지만 이것도 썩 빠른 건 아니다, 이게 효과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원하는, 비례적으로 복원시키는 것, 그 다음에 힘을 한번 줬다가 풀면서 접근시키는 방법을 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번 힘을 엄청 주면서 갔다가 힘을 좀 빼가지고 조금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하면 빨리 이를 맞출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PID를 했고, 비례, 적분, 미분 방식으로 요 기계 장치들을 맞추면 조금 빨리 일에 맞춰진다. 원하는 것이 맞춰진다. 이것이 지금 방향타 잡는데 체형이대가 있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타가 있으면 방향타를 힘을 줄 때에 한꺼번에 처음에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방향타를 하드 스타트도 해놓고 이렇게 해갖고 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죠. 쫙 돌아오면 돌아왔다 싶으면 쭉 이렇게 풀죠. 우리가 보통 그 할 때 이렇게 풉니다. 그랬다가 반대 방향 있는 걸 같으면 반대 방향 이렇게 폈다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멈춰지면 이렇게 해서 미집을 해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사람이 좋다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것처럼 기계 자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계가 과연 사람처럼 이런 감각을 가지려고 하면 처음에 기계가 방향이 어느 정도 나침반에서 틀어졌는가를 감지해가지고 기계에서 오더를 할 때, 야, 많이 틀어. 그 다음에 틀었는데, 그래서 이게 복구가 되기 시작하면, 야, 좀 줄여. 더 줄여. 넘어갈 것 같아. 반대로 틀어. 조금 기다려봐. 멈춰져? 그럼 나도 멈춰. 이렇게 오다가 나가도록 해 주려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오다를 어떻게 기계한테 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는 그냥 기계가 하락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오다만큼 줄여서 그러면 오다만큼 줄여 이렇게 하는 것이 기계한테 그냥 차이 나는 각도만큼을 많이 했다가 줄면 줄여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계속 울퉁불퉁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미리 줄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줄 뿐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을 감지를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반대 방향 못 가도록 반대로 틀어주는 것까지 계산에 넣어가지고 틀고, 그래서 보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멈추면 원위치하고 하는 이것까지 오다를 주려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도록 하는 명령어를 기계 안에 습득을 시켜서 넣어놔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자동 조타의 기본적인 취지다 하는 그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지난 시간에 가던 내용들을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조타 장치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보면 이제 자동 조타 장치 안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자동 조타 장치라는 오토 파일럿의 작동을 하려고 하면 선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타 스탠드, 즉 핸들이 붙어 있는 다이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배 조정하는 그걸 이제 조타 스탠드라고 그럽니다. 조타 스탠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펌프 모터 시동 장치. 펌프 모터 시동 장치는 옆에 보면은 콘솔을 해갖고 엔진 박스처럼 되는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 박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펌프 모터 시동 장치는 뭐냐 하면 이 조타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방향타에 힘을 줄 수 있는 유압 모터 이 얘기죠. 유압 모터 이것을 가동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야 되니까 꼭 유압 모터에 스위치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유압 모터 시동 장치는 우리 스타트하는 스위치 얘기죠. 스위치 얘기고 실제 펌프가 있어야죠. 실제 펌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펌프에 전원을 넣어야 되니까 전원이 있어야 되죠. 전원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 몇 볼트짜리인지 용량이 얼마인지 그 파워가 들어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피드백 시스템은 뭐냐 하면 이게 작동이 되는 것을 감지해 가지고 작동되네, 얼마만큼 돌았네, 원이 주되어 있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감지 센서가 또 있어야 된다. 즉 방향타가 얼마 돌았다 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브릿지까지 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라다 인디게이터가 해가지고 방향타 지시기 몇 도 틀었다, 왼쪽으로 틀렸다, 오른쪽으로 틀렸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 밑에 방향타가 있는 조타실에서부터 조종실인 브릿지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타각 지시기 이 시스템에서 말해주는 것을 조종실에 있는 조종자가 보고 방향타가 몇 도 돌아갔구나,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조종실에는 이게 있습니다. 타각 지시기라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타 위에 기둥으로 해가지고 이 방향타를 돌릴 수 있는 기관, 엔진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그걸 조타기라고 그러는데 그 조타기 등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뜻을 그림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조타 스탠드는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보통 조타 스탠드는 우리가 이제 배에 가면 다들 배 그림 사진이 이렇게 저거 있지만 다 많이 보시죠?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선장인 줄 알아요. 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선장인 줄 알아가지고 우리가 다 지난번에 요트 탈 때 사진 한 장씩 찍었죠. 내가 배에 모는 사람이라고. 그런 배들은 이렇게 탈을 타 이렇게 몰고 있으면 선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날도 선주가 아니고 다만 배를 조정해 본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조타수라 하거든요. 그걸 하는데 실제로 저도 선박에 근무할 때에 배를 조종한 이 사람은 면허가 없습니다. 이 사람 조종한 이 사람이 면허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선박에 지금이 저녁 6시 이후잖아요. 저녁 6시 7시 사이이기 때문에 요 4시에서 8시 사이는 2등 항해사 단기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2등 항해사 단기 시간에 같이 조종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타를 조종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을 조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타수들 중에서도 2등 항해사와 같이 단기를 쓰는 조타수가 있고 2타 이렇게 하거든요. 2타 보통 그래서 1타, 2타, 3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1타가 1등 항해사하고 같이 타를 조정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조타수가 항해사 면허가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 예? 저희 때는 그걸 전선원이 다 할 수 있게끔 예. 처음에 출항하자마자 이제 거의 한 2주간 계속 훈련시키. 예. 그래야지 나중에 날씨 나쁘면 돌아가면 칠 수 있죠. 날씨가 안 좋은 날 탈을 잡아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초청해가지고 알래스카에 그 유나라스카라는 섬에 가면 그 더치하버라는 그 항구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배를 몰고 가서 거기에서 미국 사람인 감시관을 한 명 태웁니다. 그 수산청에서 파견한 업체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 수산청 감독관을 한 사람 태웁니다. 그래서 항구에 가가지고 미리 정보를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며칠 몇 시쯤에 더치하버 항구에 입항할 거니까 그때까지 미국 수산청에서 우리 배에 승선할 미국 수산청 파견 공무원을 보내다오 이렇게 하면은 정보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배가 계속 10일 정도를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10일 가는 동안에 항해사는 4시간씩 당직을 보통 서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4시간이지만 배에 이 고기잡이 하러 가게 되면서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甲板에서 그물도 새로 손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미끼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하는 작업들이 갑판 작업인들은 그물을 새로 뭐 2개 내지 3개 스페어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 밑에 가공 공장에서 그 고기를 손질해야 되는 팀들은 지금 현재 각 창고마다 그다음에 그 보관하고 저장하고 하는 그 부분들, 그다음에 냉동도 시켜야 되는 동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부 점검하면서 바로 작업이 되면 가공까지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로 낮 시간에는 작업을 하고 저녁 먹고 난 이후에는 이제 작업할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당직을 편성해 가지고 같이 조종실에서 항해사와 조타수와 그다음에 갑판은 그다음에 가공은 처리실에서 처리만을 전담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 방직조를 구성해 가지고 한 팀에 한 2사람 정도씩을 조종실에서 같이 근무를 시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적으면 밤에 잠이 옵니다. 그럼 잠이 오면 졸거든요. 졸면 배가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 배에 제가 탔던 경우가 한 150명쯤 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심하게 잠을 자려고 하면 배에 이 유리창에 저 끝에 오른쪽 끝에 한 사람, 왼쪽 끝에 한 사람 이렇게 다 이렇게 배치를 받아가지고 하면서 항해사는 전반적으로 레이더를 보고 위치를 보고 해도를 보고 하면서 배 어느 쪽으로 가자 하는 걸 결정하고 잘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타수는 계속 핸들을 잡습니다. 핸들을 잡아서 그 가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2사람들은 결실을 하면서 캄캄한 밤에 눈을 부릅뜨고 이제 주변에 배가 다가오는지 아니면 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 목적은 요즘 이제 레이더가 있으니까 레이더에 지키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주 목적은 서로 당직을 열심히 쓰면서 잠을 안 자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기 위해서 교대로 키를 잡고 하도록 그걸 훈련시킵니다. 열흘 동안에 가면서 계속 해가지고 근데 키 어떻게 잡아야 하는 그래서 한 번 자꾸 훈련을 해놔야 어장에 가서도 또 날씨가 안 좋거나 어장 이동을 할 때 되면 또 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 조종하는 연습을 훈련을 엄청 시키게 되죠. 이 출항해가고 어장 도착하기 전 한다, 뭐 열흘이나 보름 정도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갑판에서 노련한 사람,
그다음에 처인실에서 노련한 사람, 반장급들 몇 명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선박에 맨 처음에 타면 밤에는 당직 서게 돼 있습니다. 당직을 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당직을 서면 사게 되면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는 타짜 같은 여기에 핸들을 이렇게 쫙 잡고 이렇게 합니다. 이 두 손으로 잡는 이거는 선박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손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한 손은 반드시 요 옆에 있는 안전바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게 있고 날씨가 나쁘면 파도를 또 타야 되는 데다가 파도를 만지면 배가 휘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게 손잡이를 안 잡고 이래가 있다가 치면 이렇게 뒤로 잡아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리 하거나 한 손만 잡고 있다가 넘어지면서 이거 획 돌려버리면 배가 거기서 돌아가죠. 그래서 반드시 날씨 나쁜 걸 피하고 안전바에 손을 하나 잡고 이렇게 돌립니다. 하거나 이쪽 잡고 이렇게 하거나 하지 절대로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데 종종 보면 두 손으로 잡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연안에 날씨가 좋으니까 이 두 손으로 잡고 가지. 앞으로 아마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소형선박 선주가 되어가지고 항구를 취업하게 되면 무조건 한 손은 잡고 한 손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장물이 없는 게 절대 아니고 그게 선박에서 가장 안전한 겁니다. 다음 주에도 이번 주말에도 이제 소형선박 어선 또 조정하러 수산하게 갈 건데 가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나가시면 줄렁줄렁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잡이 잡고 그 다음에 핸들 잡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조금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